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박물관 설명을 맡은 데이터킹 대표 박성규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킹은 디지털 지구 속 메타버스 로그인을 제공하는 비전과 고객에게 한 개 이상의 아하와 와우 모먼트를 제공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본 발표는 첫 번째 메타버스 사업의 업, 두 번째 박물관의 현재와 미래, 세 번째 온라인 박물관, 메타버스 박물관, 디지털 박물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사업의 업은 옛날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직은 일시적인 현재에 맡은 일이고 업은 평생을 갈 수 있는 일입니다. 박물관 사업의 업은 저희들은 시간 여행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박물관은 과연 몇 개일까요? 국제박물관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5만 5천 개의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에는 아트뮤지엄, 역사박물관, 과학박물관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은 몇 개일까요? 전국에 881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국공립박물관은 416개, 사립박물관이 363개, 대학박물관이 102개가 있습니다. 박물관의 종류별로도 지역박물관, 예술박물관, 역사박물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들이 있고요. 이들 박물관에게 메타버스 박물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뉴스를 다루는 아트 뉴스페이퍼 순위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480만 명의 관람객으로 전 세계 5위를 차지했고 그 외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경주박물관 역시 100위권에 들어가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박물관 관람객 순위는 아시아권에서도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탐색 및 상호작용은 관람객이 전시물을 깊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험의 개인화를 의미하며 온라인 박물관이 갖고 있는 특정 관심사와 선호도에 맞춰서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메타버스 박물관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플랫폼 내에서 관람객의 행동을 분석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전시품에 대한 개인화된 추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연도별 중요 플랫폼과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킬러 콘텐츠, 메인 테크와 같은 기술과 발전을 같이 하게 되고요. 2020년 기준에서 메타버스 등장과 함께 VR, AR, 네트워크 5G, 인터페이스는 음성으로 인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생성형 AI, 그리고 메인 테크는 인공지능 파트가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 인터페이스로는 시각지능, 지문지능 기능이 좀 더 보급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박물관, 디지털 박물관, 메타버스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VR, AR과 로봇, 그리고 몰입감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 제공이 되고,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에게 보편적인 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한 서비스 부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박물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딱딱하고 지루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관람객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박물관의 탐색 및 상호작용, 박물관의 전시물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박물관 서비스를 구축을 하였고요. 이 온라인 박물관 서비스가 활성화된 계기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입니다. 어, 박물관이 셧다운 된다는 생각은 개관 이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6.25 전쟁 때에도 이뤘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임시 휴업을 하게 됩니다. 국제박물관협회 아이콘에서 2022년 기준에서 전 세계 박물관과 박물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향을 봤더니 2019년 발생한 팬데믹으로 해서 약 전 세계 박물관의 95%가 셧다운 됐고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계기는 디지털 콘텐츠로의 대규모 전환을 가져오는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박물관에 대한 국민 서비스 반응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요. 박물관 셧다운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이 카페 블로그에서 충분하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박물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은 디지털 액세스입니다. 웹사이트 또는 SNS를 통한 박물관의 콘텐츠 경험의 공유, 그리고 박물관 관람객이 세부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물리적 공간에서 보기 어려웠던 설명문을 천천히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대화형 타임라인과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컬렉션을 탐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한다는 것이 온라인 박물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브르를 비롯한 대형 박물관도 온라인 전시회를, 그럼 디지털 소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모바일 미디어가 활성화된 2010년 이후에는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혁명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박물관 데이터의 저장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박물관의 한계는 박물관 전시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아카이브 역시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했던 약 500건이 넘는 전시들을 재현해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온라인 박물관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온라인 박물관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문화유산 표준 관리 시스템, 국가유산 지식임, 문화 공공 데이터, 광장과 같은 공공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메타버스 박물관 사례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박물관은 서비스 형태가 입체적인 3D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하 좌우로 돌려볼 수 있다는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메타버스 박물관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 구성은 크게 7단계의 환경 구성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첫 번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물리적 공간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경험 환경 제공으로는 게임이라든지 실감 콘텐츠와 같은 비주얼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 디스커버리입니다. 기존 콘텐츠 공급이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서 주로 공급되었다면 메타버스 시대는 콘텐츠 커뮤니티를 통해서 검색 형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창작자 위주의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만이 창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 없이도 손쉽게 창작물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공간 컴퓨팅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입체적인 공간 내 기하학과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현실 세계 정보를 강화하는 컴퓨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산화입니다. 중앙 집중식 방식이 아니고 각자의 제작자가 창작물에 대한 주권을 가진 민주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산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휴머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소형화, 내장형, AI 기술과 같은 강력한 엣지 컴퓨팅 시스템 발전으로서 사람을 컴퓨터와 연결하여 거의 사이버그 형태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초경량화된 또는 콘텍스 형태, 피부에 의식되거나 바이오 센서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휴대폰이 나올 것이며 지금의 휴대폰을 과거의 벽돌용 휴대폰처럼 생각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는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에 연결하며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5G 시대 네트워크 대기 시간을 줄이고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초경량화된 배터리와 그래픽 도구를 포함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구성 요소인 텔레프레젠스는 진짜 같은 감정을 느끼며 관람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시간과 체험하면서 느끼는 시간 사이에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플로우와 리비노이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플로우란 심리학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연구된 개념이고 어떠한 상황에 완전히 몰두한 최적의 경험 상태에 느끼는 총체적인 감각입니다. 유명한 사회윤리학자인 영국의 빅터 터너에서 개념화된 리비노이드 이론이란 사람들이 평소와 다른 매우 새로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인 흥분 또는 몰입 과정을 설명합니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겠고요. 메타버스 박물관과 같은 새로운 가상의 관람 공간에서는 구현된 환경이 현실에서의 환경과 비슷하게 느끼는 원격 실제감인 텔레프리젠스가 높아질 때 더욱 빠져들게 됩니다. 네, 메타버스 박물관 구성을 위한 환경 중엔 3D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관련된 사이트, 데이터랩 등을 비롯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박물관 구성을 환경 중에서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운영되던 현재 시스템에서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완전 개인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주로 작품 정보 및 거래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네, 21년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은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과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수집가와 박물관을 연결하고 대출 및 전시물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이고요. 박물관끼리의 컬렉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모던 디지털 아트 뮤지엄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작품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디지털 박물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아티스트와의 스마트 계약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등록될 경우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별도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작품이 판매가 되면 스마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아티스트와 로열티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루브르 아부다비 역시도 블록체인 플랫폼과 제휴해서 각 작품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품의 출처, 전시 이력, 보존 보고서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요. 앞으로 블록체인과 박물관이 운영의 보안, 투명성,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구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구성을 위한 환경 중에는 대체 불가능 토큰 NFT가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아트, 수집품 및 기타 고유 아이템을 사고 파는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일부 박물관은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영상박물관 경우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상징적인 장면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한 경험도 있고, 이는 박물관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가와 예술 예우가들에게도 검증된 디지털 버전의 문화 유물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물관이 NFT 전략을 수립하려면 여러 요소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NFT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할 것인지, 관람객을 확대할 것인지, 문화유산 보존 홍보와 같은 프로젝트 유형을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고유한 디지털 아트워크와
대화형 경험과 같은 NFT용으로만으로도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문화적 존유와 같은 검토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서 박물관이 참여할 수 있는 NFT 커뮤니티도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구성을 위한 환경 중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챗GPT,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서 스마트 박물관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챗봇 같은 경우는 관람객과 상호작용하고 전시회 및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챗GPT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박물관은 관람객과 실시간으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방문자의 그 개인화된 관심도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해서 전시회를 추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텍스트 음성 변환과 같은 변환 도구를 만들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전시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역시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챗GPT를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신경망을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가상현실 디자이너 다니엘 보사트는 조각상에 있는 800점의 이미지 데이터들을 개인에 학습시킨 후에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285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 54명의 얼굴들을 복원한 초성화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웹 3.0 시대의 메타버스 박물관의 주요 과제는 어떨까요? 온라인에서 확정된 경험 공간을 통해서 현실 공간의 경험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메타버스 박물관을 개발과 유지하려면 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당한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축하게 되면 디지털 컬렉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사용자와 함께 감상형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관람객이 쉽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메타버스 박물관 사용자 참여 수준은 박물관 웹사이트 또는 디지털 플랫폼의 디자인과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브라우징은 박물관의 퀄석과 전시회를 원하는 속도로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고요. 사용자 댓글과 소셜미디어 공유와 같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상 투어, 3일 경험 역시도 사용자 박물관의 물리적 공간 경험을 탐색하고 몰입감 있는 방식으로 전시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교육 리소스로서의 역할과 도구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저희 메타버스 박물관에서는 공간 정보, 유물 정보, 홈페이지 활용, 360도 VR 가상 전시 관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맞춰서 모바일, 집 환경, VR 환경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박물관이 갖고 있는 24시간 365일 열린 박물관으로서의 역할, 디지털 아카이빙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고요. 현재 80만 명의 유저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약 250개의 콘텐츠가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게는 별도의 제작과 전시 홍보, 보고서들을 발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전시 기획과 교육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 방법은 모바일로 보거나 또는 카드보드 형태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형태로 해서 관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장면만 별도의 하이라이트 힐 형태로 보인다든지 별도의 추가 정보를 볼 수 있는 모션 태깅과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3D 경험과 전체 미니어처 형태로서 박물관 형태를 볼 수 있는 돌하우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전시별 관람 데이터 보고서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 내에서는 어떤 디지털 데이터 발자국을 해서 관람객들이 보고 있는 형태의 정보들을 로그 데이터로 수집하고 이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방문자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전시 때 재설계, 콘텐츠 추가, 탐색 경로 등을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웹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실제 전시 공간 내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보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 경로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페이지 화면이 되겠고요. 데이터가 일단 수집이 되면 이를 통해서 방문자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고 다음 전시 때 좀 더 나은 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콘텐츠를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어? VR 박물관? 우리 집에 들어온 박물관 올레TV VR 박물관. 국내외 30개 이상의 국립박물관의 모든 전시를 집에서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올레TV VR 박물관 서비스. 리모컨을 이용하여 박물관 전시를 360도 다양한 스팟으로 직접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고 전시물을 선택하여 동영상과 세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엄마랑 갔었던 데인데? VR 박물관 서비스는 미리 지정된 전시물의 동선을 따라 자동 이동하는 하이라이트 기능, 전시 플로어 플랜을 조망할 수 있는 360도 미니어처 기능도 제공합니다. 우와. VR 헤드셋으로 VR 체험까지. TV는 물론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박물관, 올레TV VR 박물관. VR 박물관? 우리 집에 들어온 박물관, 올레TV VR 박물관. 국내외 30개 이상의 국립박물관의 모든 전시를 집에서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올레TV VR 박물관 서비스. 리모컨을 이용하여 박물관 전시를 360도 다양한 스팟으로 직접 이동하며 관람할 수 있고 전시물을 선택하여 동영상과 세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엄마랑 갔었던 데인데? VR 박물관 서비스는 미리 지정된 전시물의 동선을 따라 자동 이동하는 하이라이트 기능, 전시 플로어 플랜을 조망할 수 있는 360도 미니어처 기능도 제공합니다. 우와. VR 헤드셋으로 VR 체험까지. TV는 물론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박물관, 올레TV VR 박물관. 네, 전시 화면의 예정 블록 부분들을
별도의 리모컨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고요. 별도의 효과음이 생기면서 투어 기능, 유물 보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중 랜딩 템플릿을 하나씩 제작했기 때문에 포커스된 영역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유물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유물 설명들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전 조선 왕실 아기씨의 탄생. 조선 왕실 아기씨의 탄생은 조선 왕실의 출산과 안태문화를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그리고 구글 카드보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서도 3D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VR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카드보드에 활용할 수 있고 별도의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플레이어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관람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보여드리는 화면은 오큘러스에서 구동되고 있는 VR 경험이고 왼쪽에 있는 컨트롤러 통해서 클릭하게 되면 현재 박물관에 간 것처럼 이동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드린 플로어 같은 가상 환경의 물리적 공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런스킨을 통해서 유물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게 되고요. 이러한 서비스는 향후에 이제 비전 프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HMD에도 적용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 VR 뮤지엄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형 메타버스를 출시를 했고요. 기존 전시와 게임을 융합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본 전시는 집에서도 관람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든지 컨퍼런스에서 이번 전시에 대한 내용을 학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뮤지엄의 전시 설계 부분에 측량 자료를 활용해서 가상 전시를 사전에 만들거나 또는 오프라인의 전시를 구축할 때 데이터로서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외국 박물관 내에 있는 한국문화재 전시 공간을 보완하는 형태의 콘텐츠를 쓸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유물 해외 반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풍부한 전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기술과 방법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하고 있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돌하우스와 같은 플로어 플래그 같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3차원 형태의 공간 구조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크게 4종류의 그 형태가 있고요. 원형이 있고 반원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실린더 형태의 3차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기술 배경은 큐빅 형태의 공간이 되겠고요. 하늘과 땅 사면이 되겠습니다. 이는 차원으로 따지면 3차원의 형태로 되고요. 각 공간 내에 X, Y, Z 좌표가 매핑이 되는 형태입니다. 먼저 스캐닝을 통해서 전시 공간을 촬영하게 되고 그 공간 내를 스티칭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촬영된 이미지를 바느질 하듯이 하나하나 붙이는 작업을 스티칭이라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 정보, 이미지, 텍스트,
맡은 유물 정보들을 하나하나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와 함께 사용자 방문 및 트래킹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 내에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수집과 스티칭에 관여된 환경에 적합한 카메라 렌즈들을 쓰게 되고요. 그 수집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좌측과 중앙과 오른쪽 같은 3차원 공간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360도 스캔 및 매핑이 실제 3D 형태의 공간으로서 구현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현된 공간은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멀티미디어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소스의 데이터와도 통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온톨로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OBJ 파일 확산자는 3D 개체 파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파일이고 텍스처 매핑 및 기타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3차원 물체에 사용되는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개체 파일은 ASCII 형태 또는 이진 파일 형태로서 제공되고 있고요. 콘텐츠 제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작은 전체 촬영 공간의 면적, 거기에 태양광, 조명, 물체 동선, 구조 모델링 같은 사전 작업들이 있고 이를 통해서 동선 작업을 통한 포인트 클라우드 획득 그리고 각종 정보들을 태깅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레이아웃에 따라서 촬영할 것인지 관련 동선 이동 계획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파편화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획득을 하게 되고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딥러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스티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3D 이미지로서 환경들이 바뀌게 됩니다. 각각의 공간이 갖고 있는 형태별로 다양한 종류의 쉐이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스캔할 수 있는 촬영 장면, 메타버스 카메라, 여러 종류의 3D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타버스 카메라라고 하면 카메라 렌즈가 총 9개의 렌즈가 있고요. 여기에는 XYZ 좌표들을 수집하는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실제로는 아이패드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이 공간에 대한 점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창문, 그리고 반사가 되는 거울, 또 검은 물체 같은 경우는 IR 광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에 대한 어떤 각도 촬영할 것인지에 대한 각도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감지 센서는 5m 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광대역 스캔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타 실외 센서 부분이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한 환경 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고요. 만약 좋지 않은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창문과 거울과 같은 표시에 라벨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불량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카메라 삼각대 높이도 일정한 높이를 유지를 해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스캔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들어진 콘텐츠는 표준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벽과 바닥이 겹쳤을 때 어, 교차점 부분에서 이 촬영이 폐색으로 해서 시각적인 교차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방법과 같이 최적화된 촬영 기법을 통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공간이 갖고 있는 그 조도에 따라서 200럭스일 때, 150럭스일 때, 50럭스일 때, 또는 그 이하 25럭스, 15럭스 있을 때 다양한 그 조도에 따라서 카메라의 위치와 높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고요. 이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본 기술 스택은 WebGL이 되겠습니다. WebGL은 3D 그래픽을 렌더링 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로우 레벨의 자바스크립트 기술이고요. CPU와 GPU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버텍스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를 이관시킨 후에 각 픽셀 단위로서의 프래그먼트를 재구축하게 되고요. 그 프로세싱을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박물관은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대화형 전시, 멀티미디어, 교육용 리소스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작 버튼, 기타 화상 미팅 등 대화 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있고요. 물론 오디오 가이드도 포함되겠습니다. 중앙박물관에도 별도의 VR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 별도 증강현실이라든지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서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를 통해서 관람자 동선을 이동하는 형태, 2005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전시 안내 시스템이 되겠고요. 각각의 동선에 따라서 작품 해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서 전시 공간에 관련된 풍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전시는 저희가 4년 전에 오마도 센터를 활용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부분들을 오바마의 목소리로 투어 가이드를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실감형 버추얼 휴먼을 활용해서 전시 형태를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 전달할 수 있고 역사적 인물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인물들이 실제로 전시를 설명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이분은 3인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1919년에 읽었던 정재영 선생님의 모습을 젊었을 때 모습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역시 디에이징 기술을 활용해서 그 당시의 음성으로 젊었을 때 음성으로 변환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디지털 박물관에서는 로봇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든지 아니면 일반 로봇이든지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박물관에서도 별도의 로봇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박물관에 들어가는 전시 정보와 체험 정보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매핑 또는 공간 증강 현실을 부르는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3차원 물체의 표면에 투사하는 서비스를 실감 체험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는 오디오, 비디오 위주의 영상 재현 방식을 벗어나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들이 과거에는 이제 시청각 공간이었다 그러면 이 실감 체험관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경천사 10층 석탑에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다양한 소리 및 빛, 이미지를 통합한 서비스가 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각각의 코너별로 다른 의미의 정보들을 매핑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회화실에서는 괴물 전시관에서 시대를 달리하는 두 승려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험관 서비스도 있습니다. 한 분은 16세기 때 계셨던 서산대사와 19세기 때 화가로 활동한 신겸 스님이 계십니다. 두 분이 87인치 UHD 화면을 속에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고 또는 다가오는 관람객이 있으면 말을 건네기도 하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식 센서, 3D 기술, 모션 캡처 기술들이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가상현실 작품을 전시하는데 중점을 둔 메타버스 박물관으로는 MOR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멀티플레이어, 이벤트 및 설계 모임과 같은 다양한 구입적 경험을 The 제공합니다. Museum of Other Realities is a space to connect, share, and experience a growing collection of mind-bending virtual art. Step into a painting. Surround yourself with fantastic sounds. And experience art in a new way as you interact, watch it evolve, and take form. Explore the new, evolving collection at exhibition parties. Enjoy the Museum of Other Realities is a space to connect, share, and experience a growing collection of mind-bending virtual art. Step into a painting. Surround yourself with fantastic sounds. And experience art in a new way as you interact, watch it evolve, and take form. Explore
explore the new, evolving collection at exhibition parties. Enjoy the 디지털 박물관 구성을 위한 환경 중에는 VR도 역시 있고요. 기존에 PC, 모바일 콘솔 중심으로 했었나? 지금은 오큘러스 3와 같이 가상현실 VR 헤드셋이 빠르게 출시가 되고 있고, 애플에서도 비전 프로를 출시한 것처럼 향후 다양한 종류의 경험기기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특히 햅틱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촉각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와 연결되는 VR을 활용한 사례 하나 더 들면, 지금 다빈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전시되어 있는 모나리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2만 명 이상 사람들이 보는 모나리자는 보호 케이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 VR 헤드셋을 쓰게 되면 방문자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세부적인 사항들을 VR 헤드셋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1대1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경험을 얻어갈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VR 역시 디지털 박물관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디지털 박물관을 구성하는 환경 중에는 AR도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컴퓨터로 생성한 이미지나 정보를 실제 환경에 결합해서 사용자의 현실감을 높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뉴욕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 모험 전시회 AR 기술을 활용해서 멸종된 생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방문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관람객이 좀 더 가까이에서 동물들의 서식지와 행동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 그림은 프랑스 북부 브레타뉴와 노르망디 경계에 위치한 몽쉘 미셀이라는 곳입니다. 육지와 연결된 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묘한 섬처럼 이렇게 보이는 곳인데, 여기에 AR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낸 모습이고요. 디지털 박물관 구성을 위한 환경에는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전체라는 뜻의 그리스어 홀로와 그림이라는 뜻의 그레마가 합쳐진 새로운 단어고요. 홀로그래피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나 장면의 3D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종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물체와 장면을 통해서 반사되거나 투과된 2개 이상의 레이저 빔 사이의 간섭 패턴을 기록하고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박물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은 방문자를 위한 미스터리컬 마이스라는 홀로그램 투어 가이드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수시대의 고대 도시 나사렛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나사렛 예수의 세계도 있습니다. 네, 본 강의 3가지로 요약을 드리면 온라인 박물관, 메타버스 박물관, 디지털 또는 스마트 박물관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